자, 언어 문법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 수능스럽지 않은데 역시 교육 측면을 감안해서 암기를 요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수능에서는 암기를 요하지 않는데 암기를 요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안 좋았다라는 전제로 여러분들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제일 좋은 게 수능, 그 다음에 평가원, 그 다음에 교육청인데 교육청은 아직 수능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네요. 자, 봅시다. 이 문제는 나름 좋은데 암기가 조금씩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안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거 발음 의문론이거든요. 이 의문론에 이 밑에 나오는 자료의 조건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자음군 단순화를 설명하겠다. 근데 잘 보면은 자음군 단순화는 뭔지 모르겠지만 자음군 단순화라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에 첫 번째 후에 그 다음에 비음화랑 유음화가 일어난다. 일단은 비음화, 유음화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자음군 단순화는 두 자음 중 뒤에 자음이 두 자음 중 뒤에 자음 중 뒤에 자음이 국음화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의 음화가 되거나 뒤에 자음과 그 다음 자음이 처음에 놓은 자음이 뒤에 오는 거랑 축약이 일어나면 이럴 현상이 벌어지면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자음군 단순화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그러면 형식 형태에서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오는 게 모음으로 시작하고 이것이 형식 형태소다. 그럼 우리 형식 형태소 또 알아야 되는 거야. 형식 형태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미, 접사, 조사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또 알아야 되는 거고 와서 뒤에 자음이 이게 오면 연음이 된다. 연음이라는 건 정도 알죠? 뒷자리를 옮겨가는 거죠. 이럴 때도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1번 훌치가 이렇게 훌치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요 2하고 2가 합쳐서 치로 왔기 때문에 이게 국외음화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 보통 수능은 국외음화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교체거든요. 교체. 이 때문에 치읓으로 교체됐다고 하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가 그러면 여기서도 이가 접사인지 어민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만 보고 모르거든요. 문장상에서 얘가 동사 역할을 하면 얘는 어미가 돼야 되고 어미로서의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긴 잘 몰라. 와서 얘가 이것으로 교체 나왔네. 이 교체됐다는 게 이퀄 이게 국외음화라고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외음화거든요. 이게 국외음화. 된 뒤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국외음화가 오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죠? 그게 틀렸고 2번 볼게요. 훌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훌다라는 거 어가 어미잖아요. 그러면 형식 형태소가 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어가 와서 이것이 연음, 이 자리 연음이라는 거 이건 그 다음 자리를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죠. 그러면은 연음이면 일어나지 않는다죠. 언는에서 지읒이 탈락했죠. 그럼 뒤에 자음이 지읒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은 여기 첫 번째 조건이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일어난 후에 이것까지 같이 일어나는 게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의미가. 이게 뒤에 나머지 현상은 안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끓고에서는 히읗과 그 다음 음절의 기억이 자 얘랑 합쳐서 얘로 축약이 됐죠. 축약이 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죠. 축약되면 일어나지 않다. 끓는에서는 자 히읗이 탈락되고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에죠. 그때 남은 니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니을로 뭐 되는 바로 유음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음화란 말 안 하고 교체 차라리 이거를 퉁쳐서 교체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그래서
이게 꼭 유마가 아니어도 문제 조건으로 이거를 비유마, 유마라고 냈어야 되는 거고, 이거를 구개마라고 우리가 알려주면, 이런 걸 물으면 안 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쉬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자, 조건이 서술어 자릿수가 한 자리인 용언이라는 건 동사나 형용사고, 서술어 자릿수가 한 자리라는 건 어떤 서술어가 왔을 때 앞에 나오는 문장 성분이 반드시 하나만 필요한 서술어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관형사 절이 된다면은, 자, 절이라는 건 주어, 서술어, S1, P1, S2, P2 관계인데, 이럴 때 우리 절의 이름은 여기 오는 어미, 접사, 조사 가지고 하는데, 이때 관형사형 전성 미가 오면 얘 이름을 관형절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자, 관형절. 근데 이 안에 보어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총 세 가지 조건인 거예요. 자, 서술어 자릿수가 이 중에 하나인 용언이 있어야 되고, 관형사절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보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단도 아닌 곳에 라는 거지. 아닌 곳에. 그러면 여기 아닌 관형사인 전성어미 곳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을 수식하는 관형절이 일단 맞죠. 그러면 대학생이 되다 역시 관형절인 거죠. 그 다음에 관형사 전성어미 있으니까 학생이었던, 이것도 관형사 전성어미가 있으니 됐고요. 큰 언니는 성숙했지만 성인이 아니었다. 그럼 주어 서술어 이거는 대등절. 나무로 된 학생을 나는 그에게 책상을 나는 안다. 나무로 된 관형사의 전성어미가 이쪽 관형절이 됐어요. 그럼 일단은 관형절은 있고요. 이런 다음에 일단은 서술어가 하나로 됐다라는 말은 서술어 피었다인데 피었다 무엇이? 진달래꽃이. 맡았다 목적어 주어 두 자리니까 안 되는 것이고, 40살이 되었다. 이거는 40살이 된 건 좀 맞네요. 되었다. 서술어 뭐가 되었는가? 근데 삼촌은 40살이 되었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 이게 보어, 그러면 자릿수 두 개가 돼버렸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주었다. 나는 그에게 두 자리 서술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다시 이제 보어가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화단도 아니다. 그럼 어떤 곳은 화단이 아니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 그곳이, 어떤 곳이 화단이 아니다거든요. 그럼 이때 아니다, 되다 앞에 얘는 보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 대학생이 되다요. 그러면 누나가 대학생이 되다요. 그러면 여기는 누나가 대학생이 되다. 그럼 보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자릿수 서술어가 두 자리 서술어란 말이죠. 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되지 않았고, 이건 삼촌이 학생이다요. 삼촌은 학생이다. 이건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는 거지 보어가 없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책상이 나무로 되다. 일단은 부사어예요. 보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됐습니다. 자, 이건 또 암기를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쉬운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가변어, 불변어가 있을 때 가변에는 변할 수 있는 거 기본적인 데피니션으로 용언, 어간과 어미로 변할 수 있는 거고, 조사 중에 서술격 조사, 이게 가변어, 나머지는 다 불변어. 나머지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 나비 하나를 또 잡아서는 가변어, 불변어에 따라서 분류하면 가변어 1개, 그리고 불변어 4개다. 잡았다라는 동사 하나, 불변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나비 하나를은 따라서 분류하면 체언 2개, 나비 명사 하나는 수사, 체언이죠. 2개. 조사는 관계언 이렇게 된 거죠. 1개. 그럼 우리가 밟은 곳에 그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라는 건 이런 거에서 따라 분류하면 9개의 품사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면 감탄사, 우리, 자, 대명사, 가라는 거 조사, 밝다라는 형용사, 곳이라는 명사, 에서라는 조사,
그라는 관형사, 납이라는 명사, 하나라는 수사, 조사, 또라는 부사, 잡았다라는 동사.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하는 건 아닌 거죠. 이건 내신처럼 돼버린 거죠. 맨날 내는 답. 밝음과 잡았어는 여기는 뭐다? 중 어느 것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서로 다른 분류에 포함된다 라고 되는데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분류가 아니죠. 밟다라는 건 형용사, 잡다라는 건 동사, 얘네들은 용언이라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거죠. 답은 4번. 그와 또는 봤을 때 분류하면 수식어이고 왜? 그는 관형사 또는 부사기 때문에 명체언을 꾸미는 수식언, 용언을 꾸미는 수식언. 자, 요거로 따라 분류하면 각각 얘는 관형사, 얘는 부사. 암기를 요하는 문제라서 역시 안 좋습니다. 자, 이거는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문을 잘 보면 여러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좋은 문제고 난이도 있어 보이지만 지문 내용만 따라가면 돼요. 현대국어에서 명사를 파생하는 전미사로 널리 쓰이는 것은 의미 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맨날 했던 거예요. 파생, 전미사하고 명사를 명사, 파생, 전미사와 맨날 얘기하는 거 명사와 전성, 미를 구분하는 거죠. 근데 보통 전미사는 미음이다, 미음.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나 형용사에 미음이 와서 얘네들을 명사로 바꾼다는 뜻이고 맨날 한 거죠. 얘가 묶음 기쁨이다. 묶다라는 동사의 의미 와서 완전히 명사로 기쁘다라는 거에 의미 와서 명사로 단어를 만든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간에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는 어간에 요 동사형사 이게 어간이죠. 어간의 원형을 밝혀라, 살려라 이런 얘기고. 자, 미음에 비교적 널리 여러 어간에 결합할 수 있고 이것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 의미가 어간의 본뜻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령 무덤이 기원적으로 무새 엄이 붙어서 된 것이기는 하지만 엄은 현대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므로 무덤에서 어간의 원형은 무엇을 밝혀 적지 않았다. 그러면 논리상 이 중에서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 지금 접사가 와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데 명사형 미야 이제는 요거 설명하겠죠. 두 개 구분. 또 똑같이 미음이야. 이런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해봐. 맨날 나오는 거죠. 현대국어에서 미음이 결합한 단어들 중에는 형태는 같으나 어미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품사가 다르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 그가 시원한 웃음을 크게 웃음은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에서 앞에 나온 웃음은 자, 요 웃음은 맨날 했던 거야. 너무 쉽죠? 웃음이라는 건 앞에 시원하다의 형용사에서 시원한 관형어, 관형의 꾸밈을 받으면 얘는 명사 이렇게. 그럼 얘를 명사로 만들었으니 음은 완전히 명사형 전미사. 완전히 품사를 바꿔주면 전미사거든요. 시원한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므로 여기에서의 음은 명사 파생 전미사고 이렇게. 쉽죠? 형태는 똑같아. 웃음이라는 형태는 똑같은데 앞에 시원한이라고 하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으니까 관형어는 꾸밀 수 있는 건 바로 체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뒤에 온 이 웃음은 시원한에 꾸밈을 받는 웃음은 뭐가 되고 당연히 명사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명사가 이 품사가 명사가 되려면 명사로 만드는 전미사, 파생 전미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어미는 명사처럼 보이지만 얘는 끝까지 동사나 형용사라는 거예요. 이 기본이죠. 그러나 그럼 이거 설명해야죠. 뒤에 나오는 웃음은
크게 웃다죠. 그럼 이게 부사기 때문에 부사가 꾸미는 건 용언이 돼야 돼. 그러면 동사가 될 수밖에 없지. 웃음은 명사절에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크게 웃다. 그래서 우리가 제 문법 이론을 보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똑같은 웃음이지만 관용어의 꾸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론에서 다 배웠어요. 부사의 꾸밈을 받고 얘가 서술어 자리에 온다면 걔는 용언이다 라고. 동사이거나 형용사다. 그러니 서술어 기능을 하고 누가 웃는 거예요? 그가 웃다죠. 주어 서술어 자리에 오는 거죠. 그러면 기능하고 있으며 부사어 크게 수식을 받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동사란 뜻이고 동사가 명사처럼 보인다는 뜻이고 아직 동사기 때문에 얘는 어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음은 명사형 전성 어미다. 왜? 얘 자체가 아직 동사라는 품사기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뒤에 어미가 와야 되잖아요. 어간과 어미로 결합하는 게 동사니까. 이렇게. 웃음으로써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어미, 미음, 음은 at, 엇, get시 등 대부분의 선어말 어미와 결합한다. 얘는 어미니까 또 다른 어미,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해요. 자,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이제 기억 파생 명사와 중세에서는 파생 전미사가 붙은 명사와 니은 명사형 전성 어미. 다시 말할게요. 이거는 아직도 동사이거나 형용사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명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명사로 바뀌어주는 건 파생 전미사, 접사라고 하고요. 아직도 동사, 형용사기 명사처럼 보이지만 동사, 형용사니까 어미를 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따름과 땅을 그린가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봤더니 땅을이라는 목조가 왔죠. 그럼 목조나 땅을 그리다라는 서술의 자리에 왔으니 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미가 되는 거고 동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림. 그럼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여기 와야 되는 이건 아직도 그리다라는 동사죠. 동사 그림을 그리다의 명사형 역시 동사라는 거예요. 어미라는 거죠. 그리다의 파생 명사 그림이 붙어서 만들어진 그림이 있다. 그럼 파생 명사는 똑같은 건데 그림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음이 붙어서 고전에서는 이게 접파생 전미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똑같은데 륨이 붙었네요. 륨.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파생 전미사에는 음이 오고 아나 의에 미음이 오고 명사형 어미는 지금처럼 오미나 음이 온다. 이렇게. 모음조화에 따라 양성모음 뒤에서는 다시 양성모음 뒤에는 다 아는 거예요. 아가 오는 거고 이렇게 앞에 게 양성이면 아래야 오는 거고 음성이면 음이 오는 거다. 이게 모음조화다. 이것도 똑같이 양성이면 오가 양성계열 오, 요, 야 계열. 고전에서는 아래야는 양성계열. 그리고 음은 음성계열이다. 오, 우, 음성계열. 이렇게. 그러다가 아래아가 소실되고 명사형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는 등 여러 변화를 입어서 현대국에서는 파생전미사와 명사형 어미가 모두 미음으로 나타났다. 고전이 이렇게 달랐다는 거죠. 그럼 먼저 기억과 니은 풀어볼까요? 이거 자 바르게 추정된 겁니다. 고전입니다. 물이 얼다죠. 그럼 여기에 음성이죠. 음성. 그리고 기억은 파생 명사니까 이거죠. 파생 명사라고 말했으니 아래아 음이거나 음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라는 음성이 왔으니 음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에다가 음이 온 거죠. 그래서 연음돼서 얼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미에서는 뭐가 와야 돼요? 오나 음인데 물이 얼다라는 음성이 왔으니까 음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음인데 연음돼서 고전은 연음되니까 어rum이 된 것이죠. 이거는 걷다라는 어결의 음성이니까 걸음. 자, 맞겠죠, 여기는. 근데 여기 뭐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거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음성이니까. 자, 열다도 음성 계열이죠. 그러면 여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는 오게. 음성이면 음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음이 돼야 되고, 여름이 돼야 되는 거겠죠, 여기가. 반대로 미일 때는 음성이 왔으니까 열음이 돼야 되니까 이거 여rum이 돼야 되겠죠. 자, 사람이 살다는 양성이 왔죠. 양성이 왔으니까 살에다가 양성이 오면 암이 돼야 되겠죠. 암. 그러면 연음시키면 사람이 돼야겠죠. 아래야. 이렇게. 됐죠? 이거는 그럼 반대로 살에다가 양성이 왔으니까 양성 올 때는 어디 있어요? 옴이 와야 되겠죠. 옴. 그럼 연음되면 사롬이 되겠죠. 이렇게. 다른 것으로 갈다는 양 아래 하는 고전에서 양성이니까 갈에다가 양성이 오면 암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갈에다가 플러스 암이 왔으니 연음돼서 가람 맞는 거죠. 근데 얘가 양성이니까 여기는 우가 오면 안 되고 갈 플러스 옴이 와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가롬이 돼야 되겠죠. 39번 풀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38번 보겠습니다. 38번. 기역에서 고난도의 수식을 받는 춤은, 그럼 고난도의 관형격 조사가 와서 관형어가 돼서 관형어 수식을 받으면 명사야. 그러면 춤은 명사이고, 잘이라는 부사야.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춤은 동사의 명사형 동사죠. 잘 추다는 거죠. 니은에서 죽음은 전미사 음이 붙어서 된 말이므로 죽언과는 달리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죽다라는 게 밝혔으니까 죽음이고, 죽음은 기역 원음은 안 밝혔네요. 이렇게. 디귿에서 도움은 동사의 명사형으로 명사절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면 디귿에서 도움, 조용이라는 게 부사어가 꾸미는 도움, 그러면 서술어 기능을 하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얘는 용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의 명사형, 동사란 말이죠, 아직도. 그럼 명사절에서 서술어 기능을 한다는 건 명사절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를 조용히 돕다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명사절이죠. 왜? 명사절의 이름은 명사성, 전성, 미가 오면 바로 명사절이 되는 거고,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서술어 기능, 명사절에서 서술어. 니을에서 알매 미음은 아래 미음이 붙어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그러면 알미 명사인가 보세요. 그는 작가에 대해서 이 부사어가 많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미는 거죠. 그럼 알미라는 건 알다라는 용언이 되는 거지 명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 게 아니고 동사입니다. 미음에서 믿음의 밑과 사이에서는 선말어미 어시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얘가 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는 전적으로 라는 부사어가 전적으로 믿다라는 용언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언은 용언이면 얘는 미가 되니까 안에 선화로미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을 다 풀었습니다.